있는데 그 역사가 잉태된 공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살펴볼까 해요. 먼저 우리가 4.19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저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오늘이 있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근거, 기반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나라를 뭐 선진국, 후진국 등등을 나눌 때 뭐로 나누나요? 뭐 돈이 많다고 해서 꼭 선진국은 또 아니거든요. 석유 부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돈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그 사회가 얼마나 민주화되었는지, 민주주의가 얼마나 잘 성숙되어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저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저는 아주 독특한 것 같아요. 식민 지배를 당한 피식민 국가지만 거의 유의하게, 대만과 함께 유의하게 내재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해 온 나라인데 그 원동력이 뭐였을까? 저는 그것이 60년 전에 있었던 4.19 민주혁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4.19 당시에 희생당한 분들이 모셔져 있는 국립 4.19 민주묘지도 오래전에는 잊혀진 공간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불과 지난 1990년대 중반까지도 국가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렇지만 87년 이후에 우리가 민주화가 많이 성숙되어 가면서 그 근거가 되었던 4.19 희생자들의 공간은 지금 어떻게 남아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90년대 중반 들어서 비로소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나서서 정부가 국립묘지로 지정을 하고 잘 말끔하게 정비를 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 공간이 지금은 서울 수유동에 수유리 국립묘지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가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우리 오 선생님 말씀하실 때 대학생들만이 아니었다, 중학생도 있었고 고등학생도 있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정말 앳된 소녀들의 사진이 묘비에 그대로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 학생은 덕성여자중학교 학생인데 중학생만 있던 게 아닙니다. 초등학생 사진도 있고 그 묘도 있는 곳이 국립 4.19 민주묘지예요. 이 얘기는 4.19라는 것이 단순히 대학생들만의 혹은 엘리트들만의 민주혁명이 아니라 정말 풀뿌리 시민들의, 학생들의 모든 염원이 담긴 운동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여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묘비 사회를 걸으면서. 이 공간이 잉태되게 된 것은 사실은 그 이전에 있었던 2.28 민주화 운동이라 할 수 있는데요. 대구가 느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아주 큰 자긍심의 기원이 저는 또 2.28이라고도 해요. 2018년에 비로소 2.28을 국가 기념일로 이제 지정하기에 이르렀고요. 대구 한복판에 있는 공원을 2.28 기념 민주공원으로 명명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명명을 하고 국가 기념일을 지정하느냐? 그건 우리가 문화재 제도를 만드는 이유랑 비슷한 거죠. 우리들이 어렸을 때 소풍 가거나 수학여행 가면 보통 어디로 갑니까? 계곡으로 가거나 등산을 가거나 하지 않잖아요. 경주를 간다든지 뭐 부여를 간다든지 역사 유산을 찾아가거든요. 그게 문화재 제도의 아주 큰 중요한 존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그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를 미루어 짐작해서 문화재를 지정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느끼면서 그 의지를 이제 다지게 되는 거죠. 2.28이라는 날짜를 국가 기념일로 지정한 이유도 왜 2.28일까에 대한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또 2.28 민주공원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대구가 한국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었구나 하는 자긍심도 느끼지만 동시에 불의에 저항한 것이 얼마나 큰 역사적 가치를 갖느냐 하는 또 생각도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저는 생각 지점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2.28을 통해서 나중에 3.15 부정선거를 거치긴 했지만 결국 사람들이 불의에 저항하는, 불법적이고 비법적인 것에 저항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피해 화요일이라 불렀던 4.19의 현장이 서울 한복판에 있어요. 근데 정작 잘 모르거니와 우리들이 동시에 그 현장을 가봐도 흔적 하나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현장이 어디냐? 많이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산 끄트머리에 보이는 게 백악산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게 푸른 기와지붕의 건물, 청와대죠. 그 앞에는 경복궁. 여기서 멀지 않아요. 어디냐? 바로 이 하얀색 첨탑을 갖고 있는 건물입니다. 자세히 보면 서울특별시 의회라고 적혀져 있죠.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의회 청사로 쓰이고 있는 건물인데 이게 바로 3.15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자유당이 다수당을 점했던 국회, 그 국회가 있던 국회의사당 건물입니다. 지금처럼 여의도에 그 당시엔 국회의사당이 있던 게 아니라 서울 한복판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 민의가 지금 표출되는 공간으로 알고 있죠.
그 한복판에 있는 게 국회의사당이었었어요. 원래는 물론 일제 때 부민관이란 이름으로 일종의 시민회관격으로 만들어졌던 건물이지만 나중에 해방 이후에 우리 사회가 아직은 건물을 변변치 않게 갖고 있지 못했고 또 6.25 전쟁을 거치다 보니까 많이 파괴가 되어서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나마 이 건물을 활용했던 거죠. 근데 지금 거길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4.19의 기억은 사실은 느껴보기 어렵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도 그럴 것이 바로 그 건물의 현관 앞에는 이런 표석이 현재 설치되어 있어요. 부민관 폭파 의거 터. 의거라고 하니까 아주 중요한 역사 현장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1945년 일제 말기였던 7월 24일 날 3명의 조선 청년이 폭탄을 터뜨린 항일운동에 있어서 거의 최후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나쁘다, 잘못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공간의 역사는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라는 사람도 여러 좋은 기억, 나쁜 기억, 슬픈 기억, 행복한 기억이 다 응축되어서 지금의 저를 만든 것처럼 공간의 역사도 사실은 하나만 놓고 볼 때는 오히려 우리가 곡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부민관, 지금의 서울특별시 의회가 안고 있는 또 다른 역사의 아주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것이 4.19 민주혁명의 가장 중요한 저항의 공간이었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무관심하느냐? 당연히 그렇진 않았어요. 지난 2010년경에 들어서 이 서울특별시 의회청사, 그 당시 국회의사당이죠. 여기에서 대략 한 4-50m 떨어진 인도변에 이런 표석을 만들었습니다. 4.19 혁명 중심지라고 쓰여져 있는 표석인데요. 다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미 이 자리에 다른 표석들이 다 들어서서 멀리 좀 떨어진 곳에 세웠다는 거죠. 물론 우리 같은 4.19나 역사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야 당연히 이 공간을 같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역사에 좀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4.19와 이 국회의사당 조차를 이제 이해를 연결을 해서 못하다 보니까 이게 다 파편화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좀 아쉬운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4.19의 공간은 사실은 이렇게 세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국적입니다. 부산, 마산에도 있고요. 또 울산에도 사실은 있고요. 서울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있습니다만 4.19는 많이 우리 사이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좀 오래됐다라는 인식 때문에 공간이라는 것은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제도를 만드는 것처럼 이 4.19 공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관심을 좀 두지 못했지만 90년대 중반 이래 조금씩 갖고 나가면서 이제 조금씩 우리들의 시민사회 속에서 이제 회자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고민과 갈등의 순간에는 뭐 정답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해답의 단초는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기억들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앞으로 우리들이 맞닥뜨릴 공간에 갈등의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4.19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간을 잘 보존하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